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DU 핫 세미나에 여러분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학과 선배 졸업생 중에 성공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진로를 개척해서 실제 그 사회 현장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또 그 직장 생활과 또한 학업까지 또 하고 있는 선배를 초청하겠습니다. 예. 김민 선배고요. 여러분들 지금 곧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 선배,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늘 나랑 내가 좀 다소 갑작스럽게 부탁했는데, 그래도 마이크까지 준비해서 후배들한테 좋은 아, 네. 이야기 전해주려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도, 이제 본인이 일단 몇 학번이고, 그런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또, 선배로서, 내가 질문하면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일단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1, 1학번 김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년 반을 근무하고 이제 작년 2019년도 7월 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을 해서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짤막하지만 아주 영양가 있는 예, 소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요 내용을 후배들한테 공유하려면은 영상이 또 너무 길면은 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후배들이 궁금해할 만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우선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로 우선 많은 학우들이 행정학과를 들어올 때 보통 뭐 수능 점수라든가 학업 입학 전형 점수 그냥 맞춰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꽤 있는데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은 행정학과에 들어올 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지원하고 들어왔는지 솔직하게 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단 뭐 성적에 맞춘 부분도 있지만은 뭐 일단 행정학과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공공부문, 뭐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구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학과에 입학할 당시에 본인이 반드시 뭐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뭐 큰 결심을 갖고 반드시 공무원 아니면 또 공공 분야 또는 뭐 준공공 분야의 공기업에 뭐 직장을 꼭 잡아야겠다라는 어떠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입학을 한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내가 너무 유도 질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래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 오히려 궁금해하는 얘기는 선배 얘기일 텐데 뭐 뚜렷한 진로에 대한 설계도 뭐 아니면 진로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확실한 어떤 예정된 루트를 정해서 그걸 갖고서 마치 항해 지도를 보면서 배가 나가듯이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뭐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막연한 또 기대를 갖고 입학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공공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공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준비하게 된 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IPP 일학습 병행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대구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또 저희 대구대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기업이랑 매칭을 해서 4개월 동안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또 저랑 매칭이 된 기업은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였는데, 거기서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확실히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기는 IPP 일학습 병행제 사업에 참여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본인이 진로에 대해서 내 기억에도 IPP 하기 전에도 공기업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IPP 프로그램도 알게 됐고, 또 IPP 프로그램을 경험하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어떤 이제 경험들이 중요한지, 업무 능력이라던가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스공사의 그 인턴으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IPP 학점 인정받는 그 제도를 통해서 가스공사에 취업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경험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저,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음, 본인이 그 준비를 언제부터, 공기업에 맞춰서 준비한 것은 이미 IPP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공공 분야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폭넓게 말하면 뭐 토익 시험 준비한 것부터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취업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떠한 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PP 전후로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이나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갖추고 있는 게 기본 요건이라 생각을 해서, 우선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토익을 이제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토익 점수를 좀 취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학기 중이나 혹은 뭐 방학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이런 자격증, 공기업 취업의 필수적인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2, 3학년 때 자격 요건들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제가 IPP를 했기 때문에 4학년이 되면서 3학년 겨울방학에서 4학년이 넘어가면서 시작을 했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상 포털 사이트 상에 공기업 취업에 관련된 카페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스터디라는 게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스터디에 가입을 해서 이제 다양한 취업 준비생들 혹은 대학생들과 함께 공기업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그 스터디 내용들은 이제 주로 현재까지도 공기업 필기 시험인 NCS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또 간혹 이제 전공을 보는 회사들이 있어서 또 전공 시험을 같이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하고 조금 역량을 쌓은 다음에 입사 지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또 입사 지원을 통해서 뭐 합격을 하는 데도 있고 불합격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거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좀 유리한 기업, 제가 혹은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폭을 좁히게 되었고, 또 그 기업들을 집중해서 4학년 한 해 동안 좀 준비를, 예,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그 좋은 정보들 또 경험담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리해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뭐 IPP 전후라고 볼 수 있겠지만, 2학년 때부터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또는 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영어, 그다음에 뭐 한국사,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산 자격증도 다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라서 시작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IPP를 맞습니다. 해서 예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또 IPP를 통해서 기업 이제 뭐 인턴하면서 또 학점 인정받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 고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공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히고 또 동기를 부여받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더 취득 인제 파악을 한 후에 카페 가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도 더 체계적으로 얻고 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고 안 맞고 또 본인에게 부족한 점과 강점들을 정리를 또 할 수 있었고 어 아마 지원하는 과정에 내 기억에는 뭐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전력에서도 아, 예 최종 면접에서도 갔었고 상당히 어려운 네. 그때 사실 마음으로 많은 응원을 했었는데 또 예. 특히나 또 지금 건보공단에 있지만은 예 또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학진흥재단에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배들한테 이 본인이 이제 경험담을 준비하는 어떤 모범적인 과정을 이야기해 준 것인데 좀 특별히 좀 당부라고 할까? 후배들을 또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점들은 어 유념을 좀 하면 그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학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인제 본인이 심적으로 뭐 슬럼프라고 할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후배들한테 좀 조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럼 좀 어려웠던 점들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학교를 좀 늦게 입학을 하다 보니 졸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은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조급한 마음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저랑 비슷한 입장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제 나이에 입학을 했더라도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조금 조급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좀 많던데 그럴 때 일단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밟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박계란 교수님처럼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좀 상담도 하시고 또 대학 내 취업처에 또 일자리 센터도 있고 하니 그런 곳에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또 현재 자기 상태도 체크를 하고 또 조언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 소양, 기본 자격 요건들을 먼저 맞춰 놓은 다음에 또 본격적인 어떤 필기 시험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 같은 부분들이 따라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후배님들께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일단 목표나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론 이제 낮은 목표라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혹은 '구급 공무원이 되어야지.'라는 것보다가는 쪼끔 더 높고 쪼끔 더 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직장 생활을 횟수로 지금 한 3-4년 정도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련 직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제가 몸담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IPP 사업이라든지 혹은 짧게는 현장 실습이라도 경험을 해 보신다면 정확하게 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나 학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쪼끔의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하나하나씩 이루어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런 어떤 저와 같이 그런 부분에 학력이나 이런 학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하기 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런 말씀을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아주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또 용기나
나고 또 힘이 나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도 고맙습니다. 내 기억에는 뭐 본인이 그 준비를 할 때 항상 성실하게 했고 또 지원할 때도 공공기관별로 관심 있던 공공기관별로 언제 공고가 나고 또 어떠한 요건들, 자격 요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표로 아마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하면서 지원을 했었죠. 예. 아, 네, 맞습니다. 아예 그런 예. 부분을 빠뜨렸네요, 제가. 아, 네네네. 아, 아니, 네. 뭐, 내가 빠뜨려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 잘했던 예.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기억이 네, 나서. 나도 맞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오프마인드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이제, 이런, 뭐, 우리 학과를, 뭐, 여러분이 지금, 뭐, 대화를, 뭐, 대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김민 선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학과에서도 차관급 이상의 또 공직에 진출하셔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TBC 사장도 계셨었고요. 대구은행에서도 많은 또 고위직 그 간부도 배출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또 하물며 뭐 방송에서 어쨌든 사실이니까 우리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승엽 동문도 우리 학과 아, 동문입니다. 사실 예, 그런 것까지 그냥 예, 혹시 뭐 젊은 학생들은 이승엽 그 삼성 라이온스 지금은 이제 현역 활동은 지금 예전만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는 지금 방금 김민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본인의 그 포부를 크게 가지되 다만 구체적으로 또 가능하면 일찍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현장 실습이 됐든 인턴이 됐든 IPP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든 또는 학교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을 하든 좀 네.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뭐 안 되는데 자꾸 뭐 예, 정리를 좀 한다고 하면서 좀 예, 말이 좀 많아서 후배들은 내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또 석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하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대학원 쪽 공부를 뭐 이제 최근에는 공기업에 진학을 하더라도 석사 그리고 또 더 고위직을 본인이 포부를 갖고 준비를 할 경우는 또 뭐 박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뭐 공기업을 뭐 다니든 민간 기업을 다니든 이제 석사학위 취득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학원 공부가 그래서 어,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좀 염두에 둬야 될 점들 또는 대학원 공부를 지금 뭐 아직은 2학기 차 공부하고 있지만은 관심 있는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들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안 그래도 대학원을 원래 좀 이렇게 진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막상 다녀보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게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업무 시간 내에 업무 처리를 좀 완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회사 일정에 좀 차질이 없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업무와 그 학업을 병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면 어떤 전공을 할지 혹은 어떤 분야에 더 좀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지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미리 뭐 만약에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조금 고민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시는 게 대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학업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까지 조언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질문을, 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은, 자연스럽게 보니 생각나는 부분들, 후배들에게 뭐, 지금 내가 물어본 얘기 말고, 뭐, 좀 특별히 좀, 못다한 말, 좀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으면 그 이야기 듣고, 오늘 뭐, 대담, 예, 김희성 배의 대담을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후배들한테 마지막 메시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그 대학 생활을 하실 때 혹은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아 쪼금 계획을 정보를 일단 좀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시고 또 계획을 쪼끔 단계별로 계획을 하시는 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 많은 학생들이 토익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준비할 만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 보니 좀 단기간에 집중을 해서 혹은 독하기 어렵다면은 이렇게 학원 수업에 수강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생활 해 보니까 경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턴이든 뭐 현장 실습이든 그런 직무 경험들도 중요하고 또 그 이외에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근로 장학생이든 뭐 혹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뭐 어학 연수든 혹은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든 학생회 활동이든 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꼭 막 취업에만 국한된 경험들이 아니라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오늘 그 너무 고맙고, 내가 좀 많은 이런 그 대담을 준비할 때는 많은 사전 준비를 하고 조율을 또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네. 또 그 학과를 또 아끼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랑 이렇게 흔쾌히 대화를 통해서 후배들한테 좋은 메시지 전해줘서 고맙고, 이제 비대면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서 사실 이제 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뭐 서로 기회가 닿아서 본인도 후배들한테 좀 더 실시간으로, 혹시 시간 많이 이렇게 뺏진 않을게요. 예. 해줄 수 있는 네네. 시간 있고, 질문을 뭐 몇 명 뭐 가능하면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혹시 나중에라도 있게 된다면 그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열심히 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응원하고, 또 예. 더 큰 발전이길 바라고, 네. 더 그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항상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대담 이렇게 건강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